다음에는 이 자석 나노 입자가 이 발열요법 어떻게 응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열요법에서는 이 암 조직과 그리고 정상 조직이 이 열에 반응하는 것이 다른데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 조직의 경우에는 열이 들어가면은 이 빠르게 혈관 형성을 했기 때문에 들어온 열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해 가면은 암 조직 경우에는 이 42도의 열이 이 30분 정도 지속하면은 암 조직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상 조직은 46도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암 조직과 이 정상 조직에 있어서 열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42도 이상의 열을 암 조직에 발생시켜서 암 조직을 제거하는 이러한 기술이 우리가 하이퍼서미아 세라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열요법이라고 하죠. 그것이 발열요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익스터널 하이퍼서미아와 인터널 하이퍼서미아가 있습니다. 익스터널 하이퍼서미아는 외부에서 마이크로웨이브나 또는 라디오파 또는 초음파에는 갖다가 이용해서 이 캔서 조직의 이 에너지를 이러한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그리고 초음파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암 조직을 제거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외부 발열요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내부 발열요법이라는 것은 이 열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나노 입자를 그 자석 나노 입자를 캔서 사이트에 투입해서 외부에서 전자기파를 조여주면은 이 자석 나노 입자들이 이 열을 발생시켜서 그 전자기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열을 발생시켜서 결국 이 캔서 조직을 그래서 암 조직을 제거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인터널 하이퍼서미아라고 합니다. 내부 발열요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석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하이퍼서미아 이러한 테라피를 이용해서 암 조직을 제거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마그네틱 하이퍼서미아 테라피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적 발열요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적 발열요법은 내부 발열요법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석 나노 입자 수용액이죠. 수용액을 인체에 투여합니다. 투여하면은 이 자석 나노 입자들이 우리가 표적으로 삼는 그러한 캔서 위치에 도달한 후에 외부에서 전자기파 에너지를 주면은 이 자석 나노 입자들이 전자기파 에너지를 받아서 이 전자기파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캔서 조직에 열을 발생시켜서 온도를 높여서 이 암 조직을 제거하는 이러한 그러한 시나리오로 이 자기적 발열요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조직에 캔서 조직에
이 자석 나노 입자들이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표적 리건들을 붙여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 정도 단계는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석 나노 입자들이 이 외부의 이 전자기파, 저 라디오파인데요. 라디오파를 받으면은 여러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열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에디 카렌트 로스라든지 또는 페로마그네틱 레조넌스 로스, 히스테리시스 로스, 리액시에이션 로스, 프릭션 로스 이런 것들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열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리액시에이션 로스, 이완 로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브라우니언 리액션 로스하고 닐 리액션 로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으로 자석 나노 입자가 열을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자석 나노 입자는 이 나노 입자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 자석 입자들이 작은 자석 입자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열을 발생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나노 입자거든요. 자석 나노 입자이기 때문에 결국 에디 카렌트라는 것은 외부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이 자기장이 걸리면은 이 도체죠. 우리가 사용하는 나노 입자도 자석 나노 입자 도체니까 이 도체에 전류가 발생하고 이 전류에 의해서 결국 줄 히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열을 발생하는데 이 나노 입자 경우에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에디 카렌트가 별로 흐르지도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자기장의 진동 수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석 나노 입자가 에디 카렌트 로스로서 열을 발생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페로마그네틱 레조넌스 로스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이 정도 크지 않기 때문에 페로마그네틱 레조넌스 로스가 일어날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페로마그네틱 레조넌스 로스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로스도 우리가 사용하는 그 히스테리시스는 이 강자성체에 히스테리시스가 발생하는 건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자석 나노 입자는 이 초상자성이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히스테리시스 로스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디 카렌트 로스도 입자 사이즈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고 페로마그네틱 로스, 레조넌스 로스도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도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로스도 초상자성체이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가 없으니까 이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남는 것은 사실 리액션 로스인데요. 프릭션 로스는 여기 포함되겠습니다만 리액세이션 로스는 이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브라우니안 리액세이션 로스와 닐 리액세이션 로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석 나노 입자가 외부 우리가 변하는 자기장 속에서 열을 발생하는데 그 메커니즘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히스테리시스 로스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싱글 도메인 스트럭처 나노 파티클이요. 자, 그래서
이게 슈퍼 파라마그네틱 초상자성이기 때문에 결국 히스테리시스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히스테리시스에 의한 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초상자성 자석 나노 입자 이 경우에는 열이 닐 리액세이션 로스하고 브라운 리액세이션 로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닐 리액세이션 로스를 보면요, 이 자석 나노 입자들이 자석이죠. 자석은 자석이기 때문에 자석인데 외부에서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잖아요. 방향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 자기장 방향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죠. 그래서 이 자석 자석 화살표 자석의 방향인데 그래서 외부에서 걸어주는 이 자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자기파 이 자기장에 의해서 이 자석의 이 방향이 수시로 바뀌니까 자 그에 따라서 열이 발생하는데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걸어준 이 전자파의 자기장의 에너지를 열로 변화시키죠. 이러한 닐 리액세이션 로스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 입자들이 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 속에서 이 자기 에너지 외부에서 주어진 전자기파의 자기 에너지를 열로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바로 닐 리액세이션 로스입니다. 반면에 이 브라운 리액세이션의 경우에는 이 나노 입자들이 이 인체의 플루이드 액체 속에서 이것이 이제 움직이죠. 계속 움직이니까 브라운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니까 그에 따라서 이 외부 액체와의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죠.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이 브라운 리액세이션 로스에 의한 열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리액션 타임, 그러니까 이 리액스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결과적으로 이 브라운 리액세이션하고 닐 리액세이션의 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액션 타임을 이펙티브 리액션 타임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브라운 리액세이션 타임이고 이건 닐 리액세이션 타임입니다. 자, 그래서 외부에서 이 전자기파를 걸어주면은 결국 이제 이 전자기파 중에서 자기장 에너지죠. 자기장 에너지가 우리가 와트 퍼 미터 삼성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에너지가 주어지면은 결과적으로 자석 나노 입자들이 열을 발생하죠. 그래서 열을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발생한 파워죠. 열이고 나노 입자가 발생하는 열 파워고 파워는 결국 H제곱 H제곱은 이 전자기파 중에서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자기장의 세기고 그리고 F는 이 전자기파의 진동수고요. 그리고 타우는 리액세이션 타임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메커니즘, 그러니까 닐 리액세이션하고 브라운 리액세이션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데 입자가 사이즈가 굉장히 적어지면은
결과적으로 few 나노미터 정도 되면은 이 닐 릴렉세이션 타임이 굉장히 짧아요. 브라운 릴렉세이션 타임보다 짧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타우 제곱위에 있고 타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에 따라서 이 입자 사이즈가 굉장히 적은 경우에는 몇 나노미터 정도 적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닐 릴렉세이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보다 좀 크니까 결국 두 가지 메커니즘에서 열이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아래 그림은 이것이 이제 강자성 물질들이 이 히스테리시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룹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쪽 면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로스에 발생한 열의 양은 사실 이 강자성체의 경우에는 이 면적에 비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자성 나노입자는 초상자성이거든요. 초상자성이니까 히스테리시스가 없어요.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히스테리시스 로스에서 발생하는 열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 없다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실험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여기 샘플은 이 수용액입니다. 물에다가 나노입자를 농도를 조절해서 이 수용액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여기 샘플을 여기 RF 코일 속에 넣고요. 그러면은 이 RF 제너레이터에서 라디오파입니다. 라디오파 제너레이터에서 여기서 열이 여기 전자기파가 발생되죠.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나노입자들이 이 전자기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닐 리액션하고 브라운 리액션으로서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열을 발생시키면은 결과적으로 이 수용액의 온도가 변하죠. 그 온도를 우리가 IR 온도계로 측정을 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온도 변화를 우리가 관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석 나노입자들이 이제 열을 발생시키죠. 그 발생시킨 열을 우리가 델타 Q라 합시다. 자, 그럼 이 델타 Q라는 열 에너지를 우리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이 수용액의 이 수용액은 물에다가 자석 나노입자를 갖다가 혼합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일단 온도를 높이죠. 그래서 물의 질량을 MW고 BL이 CW고 온도 증가 델타 T고요. 자, 그리고 이 나노 입자 안에 드는 철의 이 질량과 그리고 철의 비열 온도 델타 T고 그리고 이 나노 입자를 실리카로 코팅했다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제 이 실리카도 온도가 이 열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하이퍼더미아에서 중요한 물리량이 SAR인데요. SAR은 Specific Absorption Rate라 그래서 자석 나노 입자의 1g이 어느 정도 열을 발생시키느냐 그걸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양이 SAR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석 나노 입자의 이 그램당 단위 질량당 유니트 매스당 발생시키는 열을 우리가 SAR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결국 SAR은 단위 시간당 자석 나노입자가 발생하는 열 델타 Q 오버 델타 T이고, 그리고 나노입자의 단위 질량이니까 MFE고요.
자, 그럼 델타 Q는 여기 있잖아요. 요걸 요거 내는데, 실제로, 이 수용액에서, 물의 양이 제일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1ml, 1g, 1g의 물에다가, 자석난화입자를 섞는데요. 우리가 대략 예를 들어 20mg per ml 샘플이라 치면은, 물은 1g이고, 자석난화입자는 20mg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에 비해서, 난화입자 양이 굉장히 작아요. 자, 그래서, 이 양은 사실, 질량이 적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델타 Q는, 대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난화입자의 질량입니다. 자, 그래서 SAR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델타 T 오버 델타 T,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는 처음 60초 동안에 수용의 온도 변화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건 나노입자고요. 나노입자인데 산화철이고요. 아연 억사이드고 나노입자고 코팅은 실리카로 코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액을 여러 수용액을 만들었어요. 0.9mg per ml부터 3.5mg per ml까지의 이 다양한 그러한 샘플을 수용액을 만들었고, 이거는 히팅 시간에 따른 온도, 수용액의 온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 온도는 42도죠. 암 조직을 제거할 수 있는 온도가 42K니까 42도 C니까 대략 이 실험 결과에 의하면 2.6mg per ml 정도의 이 수용액을 이용하면은 암 조직의 이 온도를 42도로 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체에 투여했을 때 어느 정도가 암 조직에 도달하냐 이런 것은 아직까지 뭐 연구를 해야 되고 조절하는 것도 뭐 연구를 해야 됩니다만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 관련요법이 이제 나노입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보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에 의하면 암 조직에 대략 한 2.6mg per ml의 농도의 우리가 수용액을 갖다 투입하면은 대략 한 1000세컨드 정도 지나면은 이 포화 온도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42도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우리가 외부에서 주는 이 전자기파의 이 강도를 변화시켜 봤어요. 변화시키니까 당연히 그래서 농도는 이제 일단 2.6mg/ml를 하고 그래서 여기 3.9 여기서 요 데이터는 전자기파의 세기를 3.9kA/m를 사용했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여기 42도에 그러니까 이 농도는 2.6mg/ml고요. 그래서 이 전자기파의 강도를 세게 하니까 온도가 더 올라가고 약하게 하면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아까 이런 식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이 있었는데 강도의 제곱, 전자 강도의 제곱이 비례하는 건데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면은 제곱에 x 제곱이니까 제곱에 SR이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것도 실리카로 코팅했는데요. 앞에는 아연 억사이드인데 이거는 망가니스 페라이트입니다. 망간 계통의 페라이트를 사용한 것이요.
자, 크기는 대략 한 14 나노미터 사이즈고요. 그리고 이 농도를 갖다 이런 식으로 변화시켰어요. 변화시켜서 봤을 때 이 세츄레이션 템퍼러처 요 밑에 그림 있습니다. 42도니까 이 정도죠. 그래서 2.6mg per ml의 농도, 요거죠 빨간 색깔 농도일 경우에 우리가 목표한 온도인 42도 C에 도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AR을 갖다가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농도가 증가하면은 SAR은 감소해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농도가 증가하면은 이 자석나노입자들이 자석이잖아요. 자석이니까 농도가 크면 서로 인터랙션을 하죠. 상호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농도가 크면 클수록 움직임이 좀 둔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열이 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농도가 높을수록 SAR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그림은 아까 봤는 듯이 이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켰죠. 앞에는 3.9를 사용하는데요. 5.5를 쓰면 온도가 좀 올라가고 2.3을 하면 좀 더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막대 모양인데요. 모양이 좀 다르죠. 아까는 전부 다 구형인데 이거는 막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물질로 코팅한 것이요. 코팅했고 나노 입자는 니켈 페라이트입니다. 니켈을 베이스로 한 그러한 페라이트고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이 길이는 대충 한 15 나노미터고요. 그 다음 폭은 4에서 5 대충 한 4 나노미터 폭의 길이가 15 나노미터 길이의 이 막대 모양의 이 나노 입자들입니다. 자, 이 그림 보다시피 상자성이 초상자성, 그래서 히스테리시스가 없잖아요. 소상자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온도에 따른,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수용액의 온도 변화, 수용액은 이러한 농도를 이용했고요. 자, 그래서 대략 보면은 42도부터 청색이죠. 이 정도 청색이죠. 청색이가 4.3 mg per L 정도의 농도를 가지면은 우리가 목표라는 42도 C에 도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도 마찬가지로 농도가 증가하면은 SAR이 감소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나노입자 사이의 자기적 인터랙션을 통해서 결국 자석나노입자가 잘 움직이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열이 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앞에 자석나노입자의 큐리 온도를 결정해서 히팅하고 쿨링 물론 다른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큐리 온도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큐리 온도 결정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앞에 우리가 구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대략적인 큐리 온도를 알 수 있어요. 보다시피 495도 C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모양이 좀 다르죠. 앞에 했는가 앞에는 구형하고 막대 모양인데 이거는 이제 정육면체 모양이죠. 그래서 정면체 모양이고 또 하나는 이 니켈의 양을 변화시켰습니다. 0.4고 0.6이고 0.8이죠. 징크는 자석 물질이 아니고요. 그래서 니켈이 자석 물질입니다. 그래서
니켈의 양을 변화시킬 때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관찰한 겁니다. 그래서 코팅은 트랙이라는 이러한 물질을 코팅시키고 그래서 징크 도프드 니켈 페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징크를 도핑한 니켈 페라이트 경우에 이 도핑한 징크의 양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 본 그런 실험 결과고요. 자, 이건 수용액의 농도고요. 이거는 이 0.8, 물론 이제 0.8이 니켈의 양이 가장 많으니까 결국 온도 변화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온도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양이 줄어들면 물론 이제 열이 발생이 적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좀 같은 농도라도 온도 변화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건 0.8 니켈을 0.8 넣었을 때의 경우를 수용액의 경우고 40 전부 다 온도가 높죠. 그래서 이게 50도가 결국 이제 2.0mg 밀리리터 했을 때가 50도로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켰을 때, 자기장 세기 변화했을 때 자기장이 세기가 가장 작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자기장이 크게 세지면 점점 온도가 더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니켈의 양이 다른 경우에 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니켈이 양이 많은 0.8이 가장 SAR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니켈이 가장 적은 것이 SAR이 가장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건 SAR의 어떤 H제곱에 비하는 것이고, 이건 SAR의 어떤 농도에 따른 변화고, 그래서 농도가 크면 클수록 결국 자석나활자 사이의 인터랙션 때문에 SAR이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켈 0.8이 가장 SAR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작은 입자들이 이런 식으로 모여 있죠.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이 주위에 코팅을 시키는 것이 거의 좀 앞에 것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실리카를 코팅했고 코발트 페라이트입니다. 코발트에서 징크가 도입되는, 그래서 코발트 페라이트의 경우에 그래서 코발트 페라이트고 이거 징크가 도입되었고요. 그것이 이제 이 모양 자체가 작은 나노입자들이 이런 식으로 군집을 이뤄가지고 데이터 하는 것이 앞에 한 것들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노입자의 농도를 이런 식으로 변화시켰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온도 변화를 관찰하니까 약 42도부터면은 대략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보라 색깔 6mg/ml 경우에 우리가 이 타겟 온도 42도에 도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농도에 따라서 이와 같이 SAR이 이런 식으로 감소한다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본 데이터들하고 뭐 비슷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켰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물론 온도가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고요. 낮으면은 낮은 온도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에서 보다시피 열은 H제곱에 비례하는데 SAR이 H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셀프 컨트롤드 하이퍼더미아, 그래서 스스로 이제 컨트롤되는, 온도가 컨트롤되는 그러한 반려요법이라는 겁니다.
뭐 어떤 것을 기본으로 하냐면은 이 초상자성 나노입자들이 이 큐리 온도 이상 되면은 열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상자성이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열이 발생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큐리 온도가 이 42도인 그러한 자성 나노입자를 만든다면은 외부에서 전자기파를 가해줘도 42도 이상 온도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큐리 온도가 42도라면은 큐리 온도 이상에서는 열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이 42도에서 온도가 고정됨으로써 이 암 조직만 우리 제거되고, 그리고 일반 조직들은 46도까지 견디니까, 그래서 일반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결국 암 조직만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셀프 컨트롤도 자발적으로 온도가 조절되는 하이프스터미아 발열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리카로 코팅된 이러한 란타늄 스트로늄 망가나이트라는 나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크기를 보면은 요 코어 사이즈가 대충 한 20나노미터고, 그리고 전체 크기는 코팅이 되었으니까 한 80나노미터 되는 그러한 입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큐리 온도는 뭐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발열 과정을 봤을 때 히팅 타임에 따른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요 데이터가, 검은색 데이터가 파우더 샘플입니다. 그래서 파우더 샘플을 이용했을 때 계속 우리가 외부에서 전자기파를 가하더라도 이 새츄레이션 템퍼러처 자체가 52도였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나노입자의 큐리 온도가 52도 근방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다시피 이 부분을 갖다가 주목해 보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시로들이 농도가 6에서부터 60mg per ml, 상당히 넓은 10배 정도죠. 6에서 60이니까 한 10배 정도의 이 넓은 범위의 이 농도를 사용해도, 수용에 사용하더라도 온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42도에서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변화시켜도 이 포화 온도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넓은 범위의 나노입자 농도의 수용액을 사용하더라도 온도 변화가 크지 않게 42도로 컨트롤 됨으로써 안전하게 암 조직만 제거하고 나머지 정상 조직은 이 해를 주지 않고 이 컨트롤드 하이프스터미아가 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계속 더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이 2018년도에 발표된 겁니다만은 그 후로 이제 은퇴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앞에 이야기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에서 60mg per ml의 넓은 범위의 수용액을 사용하더라도 온도가 42도로 고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석 나노 입자를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이 42도 이상 온도 안 올라가니까 결국 그 암 조직만 제거하고, 그리고 정상 조직은 46도까지 견디기 때문에 정상 조직은 해를 주지 않게 암 조직을 제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magnetic hypothermia가 아마 미국에는 이것이 FDA 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럽 쪽에는 허가가 난 모양이나요.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이 독일입니까? 독일에서 맥포스 나노테크놀로지에서 하이퍼더미아 장비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